조선왕조실록 초급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11대 조선 임금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11대 왕 연산군 시대의 패정을 개혁하였으며 조광조 등의 신진 사류를 중용, 왕도 정치를 시도하였으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개혁 방법이 훈구파의 반발을 초래 기묘사오를 일으켜 신진 사류를 숙청하였다. 이후 신사무옥, 삼포, 외란 등으로 전국은 혼미를 거듭하였다. 이때 왕이 누구인가? 중종. 출생 1488년, 사망 1544년, 57세. 재위기간 1506년에서 1544년, 39년간. 아버지는 성정이고 어머니는 정현왕후. 성종의 이남이며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다. 1494년, 성종 25년, 진성 대군의 봉에 졌는데 1506년 박원종, 성희안 등이 일으킨 중종 반정으로 왕에 추대되어 즉위하였다. 연산군 시대의 패정을 개혁하였으며 1515년 이래 조광조 등의 신진 사류를 중용하여 그들이 표방하는 왕도 정치를 실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광조 등의 개혁 방법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고 또 조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훈구파, 즉 반정공신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종 자신도 조광조 등의 왕에 대한 지나친 도학적 요구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차에 1519년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의 훈구파의 모함에 따라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 등의 신진 사류를 숙청하였다. 그 뒤 훈구파의 전횡이 자행되었으며 또 1521년에 송사련의 무고로 신사무옥이 일어나 안척염 일당이 처형되었다. 1524년 권신 김한노의 파직, 1525년 유세창의 모욕사건, 1527년 작서의 변에 따른 경빈 박씨 폐위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1531년 김한노의 재등장으로 전국은 혼미를 거듭하였는데 문정 왕후를 배경으로 윤원로, 윤원형 형제가 등장하여 1537년 김한노를 숙청하였으나 이번에는 윤원형 일당의 횡포가 시작되었다. 그러는 동안 나라의 남북에서 외환이 그치지 않아 1510년 삼포외란, 1522년 동래 염장의 외변, 1524년 야인의 침입, 1525년 왜구의 침입 등이 잇따랐다. 치세 초기에는 미신타파를 위하여 소격서를 폐지하고 과거제도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헬랑과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였으며 향약을 권장하여 백성들의 상조 정신을 고취시켰다. 또 그 시기에 소학, 이륜행실, 경국대전, 대적송록, 천하여지도, 상강행실, 신증 동국여지승남, 이문속 집락, 대동연주시격 등 몇년에 걸쳐 문헌이 편찬 가능되었다. 그러나 기묘사오 이후 이와 같은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은 거의 정지되었다. 다만 치세 말기에 군적의 개편과 전라도, 강원도, 평양도에 대한 양전을 실시하였으며 진을 설치하고 성곽을 보수하는 한편 평안도, 여연, 무창 등지의 야인을 추방하는 등 국방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주자도감을 설치하여 활자를 개조하고 지방의 사실을 기록하여 외사관을 임명하였으며 1540년 역대실록을 인쇄하여 이를 사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중종의 치세에는 처음에는 어진 정치를 펴는 데 상당히 의욕적이었으나 기묘사화 이후 간신들의 판을 치는 통에 전국은 혼미를 거듭하여 볼만한 치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능은 경기도 고향으로 하였다가 1562년 명종 17년에 이장하였고 능우는 정릉이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
조선 12대 기묘사화로 표지되었던 현령가를 부활하고 기묘사화 때 희생자 조광조 등을 원통함을 풀어주는 등 오진 정치를 행하려 하였으나 병약하여 포부를 펴지 못한 채 30세에 죽었다. 그는 누구인가? 인종. 출생 1515년, 사망 1545년 30세. 재위기간 1544년에서 1545년 2년 동안. 중종의 맏아들. 인종. 어머니는 장경 왕후 윤씨인데 인종을 낳고 산후증으로 7일 만에 사망하였다. 그 때문에 문정 왕후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는데 문정 왕후의 성격이 기질이 고약하여 인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목숨이 위태로운 시달림을 받았다고 전한다. 인종비는 박용의 딸 인성 왕후이다. 1520년 세자에 책봉되고 1544년 30세에 즉위하였다. 이듬해 기묘사화로 폐지되었던 현령과를 부활하여 인재를 고루 등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기묘사화 때의 화를 입은 사림의 고두 조광조 등을 신원하였고 개혁정치를 행하려 하였다. 하지만 중종의 계비이자 인종의 계모인 문정 왕후의 권력욕에 시달렸으며 또한 인종 자신도 병약하여 포부를 펴지 못한 채 제 9개월 만에 사망하였다. 인종이 사망하고 문정 왕후의 소생이 명종이 지휘하였는데 이를 두고 야사에 의하면 인종이 문정 왕후에게 독사를 당했다는 설이 전해진다. 능은 고향에 위치하며 생전 그의 지극했던 효심을 기리는 뜻으로 능호를 효능이라고 지었다. 조선 제13대 왕 중종의 둘째 적자이자 인종의 아우로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어머니인 문정 왕후가 수렴 청정하였다. 문정 왕후의 동생인 윤원양이 을사사후를 일으켰으며 문정 왕후 사후 선정을 펼치려 노력하였다. 그는 누구인가? 명종. 출생 1534년, 사망 1567년 34살. 재위기간 1545년부터 1567년 23년. 이름은 이환. 중종의 둘째 적자이며 인종의 아우이다. 중종은 제1계비 장경 왕후 윤씨 사이에 인종을 낳고 제2계비인 문정 왕후 윤씨와는 명종을 낳았다. 이들 두 계비는 같은 파평 윤씨였지만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들이 대리권자였던 장경 왕후의 오빠 윤인과 문정 왕후의 아우 윤원영이 서로 국구가 되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일찍부터 반목하여 세간에서는 윤임을 대윤, 윤원영을 소윤이라고 칭하였다. 처음 인종이 세자로 책봉될 때 문정 왕후는 평면적으로 이를 옹호하였으나 자신의 명종을 낳자 왕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경 왕후의 오빠인 윤임은 김한노 등과 함께 언제 문정 왕후가 인종을 몰아내고 자신의 아들인 명종을 세자로 옹립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세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문정 왕후와 알력이 생겼다. 1537년에는 김한노가 실각하고 문정 왕후 세력인 윤원영 등이 등용되자 왕위 개성권을 둘러싼 알력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하자 왕위 계승 문제는 일단락되어 윤임이 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윤임은 이연적 등 사림을 등용하여 그 기세를 회복하는 듯 했으나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죽고 명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문정 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게 되자 전세가 급반전하였다. 이로 인해 나라의 실권을 잡은 윤원영 일파는 윤임이 그의 조카이자 중종의 8째 아들인 봉성군에게 왕위를 옮기려 한다고 소문을 내는 한편 인종이 죽을 당시에 성종의 셋째 아들인 개성군의
양자 계린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구실로 유님, 유관, 유인숙 등을 사사하고 이들의 일가는 물론 그들을 따르던 사림을 유별시키는 이른바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실권을 장악한 문정왕후와 윤원영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일어났으며 1547년에는 여주가 나라를 망친다는 내용으로 문정왕후의 권세를 비난하는 내용의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문정왕후는 이것을 핑계로 대열의 나머지 무리들의 소행으로 몰아 이들을 모두 숙청하는 옥사가 일어나 윤원영의 권세는 더욱 강해졌다. 이로써 외척이 전행하게 되자 양조의 백전 출신인 인거정이 1559년에서 1562년 사이에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탕관 오리를 죽이는 등 횡행하였고 밖으로는 삼포 외란 이래 세견선의 감소로 곤란을 받아오던 외인이 1555년에 160여 척으로 전라도에 침입하여 영암, 장흥, 진도 등을 유린하는 을묘 외변이 발생하였다. 이들 외인은 이준경, 김경석, 남치근 등에 의해 영암에서 격퇴됐고 이를 계기로 명정 9년 이전까지는 전시회만 설치하는 임시 관청이었던 비변사가 정규 관청이 되어 독자적인 합의 기관으로 되었다. 1565년 문정왕후가 죽자 명정은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선정을 펴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34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인순 왕후와의 사이에 순의 세자를 낳았으나 1563년 13세에 죽고 왕위는 중종의 7째 아들인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이 계승하였으니 그가 바로 선조이다. 능은 강릉으로 노원구 공릉동에 있으며 시호는 공헌원의 소문 광수 경호 대왕이다. 조선 13대 왕 처음에는 많은 인조를 등용하여 국정쇄신에 노력하였고 여러 전적을 간행해 유학을 장려했다. 후에 정치인들이 분열로 당파가 나타나 당쟁 속에 정치 기강이 무너져 혼란을 겪었다. 제2후반의 왜군의 침입, 임진왜란, 1592년에서 1598년 건주 야인 여진족의 침입도 받았다. 그는 누구인가? 선조, 출생 1552년, 사망 1608년 57세, 제2기간 1567년에서 1608년 42년. 이름은 이연, 씨는 소경이며 덕흥대원군 초의 셋째 아들이니 즉 중종의 손자 셋째 아들 계이다. 중종의 첫째 아들은 12대 인종, 둘째 아들은 13대 명종, 어머니는 영의정에 추증된 정세호의 딸인 하동부대 부인 정씨이며 비는 박응순의 딸 의인왕후 계비는 김제남의 딸 임목왕후이다. 처음에 하성군에 봉해졌다. 1552년 11월 서울 인달방에서 출생하였고 명정이 후사가 없이 죽자 1567년 16살에 왕위에 올랐다. 즉위 후에도 학문에 정진하였다. 나이가 어려 처음에는 명정의 비 인순왕후 심씨가 수렴청정하다가 이듬해부터 친정을 하였다. 그가 왕위에 오름에 따라 아버지가 대원군으로 봉해짐으로써 조선에서 처음으로 대원군 제도가 시행되었다. 제2초기에 조선 전기 홍구파와 살인파의 갈등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살인들을 신원하여 주었고 반대로 선비들에게 해를 입힌 훈구 세력들에게는 벌을 내려 살인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었다. 그리하여 기묘 사화 때 화를 당한 조광조를 증지, 죽은 뒤에 풍계와 벼슬을 높여주던 일을 하고 그에게 피해를 입힌 난곤의 관작은 추탈, 죽은 사람의 죄를 논하여 살았을 때의 이 벼슬 이름을 깎아 없앰 하였으며 을묘사화 때 유님 등을 죽인 윤원형의 공적을 삭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사람들에게
사림들에게 중앙 정치의 진출이라 명분을 확보해 주어 새로운 인물들이 등용되기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재의 등용의 과거 성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행이 뛰어난 사람을 중용하려고 했었다. 따라서 이황, 이이 등 많은 인재들이 등용되어 국정을 쇄신하였고 유학의 장려에 필요한 유선록, 근사록, 심경, 삼각행실 등의 책들도 편찬하였다. 사림의 중앙 정계 진출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현상으로 당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김효영과 심의겸 등의 갈등이 기폭제가 되어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됨에 따라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혼선을 가져왔다. 1591년 세자 책봉 문제로 정권의 우위를 장악한 동인이 서인을 취재하는 문제를 놓고 강건파와 온건파가 대립하여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면서 정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때 1583년과 1587년 두 차례에 걸쳐 이탄계를 중심으로 한 야인들이 침략하여 교원부가 함락되기도 하였다. 이후 신립과 신상절의 반격으로 도망간 유역을 회복하였다. 조선의 수건이던 종계병무 문제도 해결하였다. 종계병무는 중국 명나라 대명회전에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이님의 후예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역대 왕들이 이를 수정하고자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선조 때에 이르러 잘못된 기록을 바로 잡음으로써 개통을 바르게 하였다. 일본의 움직임이 수상하여 1590년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통신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의 서로 다른 동양 보고에 의해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가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선조는 왜군의 한양 입성이 임박해오자 의주까지 피난하였으며 그 도중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분조하고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여 원군이 들어와 왜군 격퇴에 일조하였다. 이후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항쟁과 적의 해상 보급로를 끊어버린 이순신의 활약, 곤열의 행주대첩 등인 전세를 바꾸어 놓아 일본군의 퇴각을 이끌어내었다. 전쟁 중에도 파당에 의한 갈등으로 인물 등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전쟁 기간 동안 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납속책, 재정 궁핍 기근, 군량 부족 시 곡식을 백성로부터 헌납받고 그 대가로 벼슬을 주거나 신분 상속, 역의 면제, 제의 사면 등을 시행한 일을 강화하여 시행하였다. 1593년, 선조 26년, 임진왜란이 극에 달하자 호조의 건의로 납속 사몽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부족한 군량이나 군사를 보충하였다. 1594년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또한 군공 사몽을 정하여 군공을 세운 자에게도 논공을 하였다. 한편 훈련 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조총사령법, 탄환제조법 교육에도 힘썼다. 그러나 왜군은 재차 침입하였다. 정류재란 1597년.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적의 재침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백성들의 진휴에도 힘썼다. 전후 복구 사업에도 힘을 기울였으나 실질적인 복구 사업은 그의 뒤를 이은 광해군에 의해 추진되었다. 말년의 적자인 영창대군으로 하여금 자신의 뒤를 잇게 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웅궁에서 승하하였다. 병사의 생활이 다른 왕들과 달리 매우 검소하였으며 학문뿐만 아니라 그림과 글씨의 재능도 뛰어났다. 능호는 목릉으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에 있다. 조선의 15대 왕 임진왜란 이후 부국 강병의 기틀을 다졌다. 하지만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었다. 그는 누구인가? 강해군. 출생 1575년, 사망 1641년, 67세. 재위기간 1608년부터 1623년, 16년간. 본명은 광해군은 이혼.
선조의 둘째 아들이다. 세자 책봉 문제로 임해군과 갈등을 빚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였을 때 국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피난지 평양에서 세자에 책봉되었다. 선조와 함께 의주로 피난 가다가 영변에서 갈라졌다. 선조는 의주로 향하고 광해군은 권석국사의 직위를 맡아 분조의 책임자로 평안도 지역으로 출발하였다. 임진왜란 기간 중에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등지를 돌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왜군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를 모집하는 등 적극적인 분조 활동을 전개하였다. 소를 수복한 후 무군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수도 방위에도 힘을 기울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는 전라 경상도로 내려가 군사들을 독려하고 군난과 병기 조달은 물론 병사들이 안위를 돌보는 등 임진왜란 기간 동안 국가 안위를 위해 노력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선조가 영창 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임진왜란 동안 많은 공을 세운 광해군이 대북파의 지지를 받아 1608년 왕위에 올랐다.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영창 대군을 1613년 대북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서인으로 삼고 영창 대군은 강화도에 위리 안치되었다가 이듬해 당하였다. 1618년에는 이첨 등의 패모른에 따라 임목대비를 서궁으로 유폐시켰다. 이러한 정치 행위는 서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서인 주도의 반정에 의해 폐위당하였다. 인조 반정에 의해 폐위되기 전까지 1608년 선해청을 두어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하고 1611년 양전을 실시하였다. 임진왜란으로 폐허가된 한성부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창덕궁을 중건, 경덕궁, 경희궁, 인경궁을 준공하는 등 궁궐 조성에 힘썼다. 이때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신흥국가로 성장하여 호금을 건국하고 조선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광해군은 이에 대비하여 성지와 병기를 수리하고 군사 양성하는 등 국경 방비에 힘썼다. 명나라와 호금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여 명에서 원군 요청이 있자 강홍림에게 일망의 병사를 주어 파견과 동시에 의도적으로 호금에 투항하게 하여 명과 호금 사이에서 능란한 중립 외교 솜씨를 보였다. 일본과는 기후 약조를 체결하여 임진왜란 이후 중단됐던 외교를 재개하고 회답 겸세 환사로 오인겸을 일본에 파견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인을 세환하였다. 서적의 간행에도 힘을 기울여 신증 동구 여지승남 용비어 청가 동국 신송 삼강행실 등을 다시 간행하고 국조보감 손조실록 등을 편찬하였으며 적상산성의 사고를 설치하였다. 서인이 주동하여 일으킨 인조 반정으로 1623년 편의되어 강화도에 유비되었다가 제주도로 옮겨졌다. 광해군은 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영창대군과 임해군을 제거하고 임목대비를 유폐시켰다. 과거 태종과 세조에 비하면 광해군의 이런 과학 때문에 복군으로 몰아간 측면이 지나침이 있으며 당시 서인과 북인 사이에 벌어진 정치적 이념의 갈등, 즉 붕당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었다. 광해군 가족은 강화도로 유폐되었는데 폐세자 이질과 세자비는 강화 소문 쪽에 안치되었고 광해군과 폐비 유씨는 동문에 안치되었다. 폐세자는 강화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사약을 받고 죽었으며 세자비는 자결하였다. 이듬해인 1624년 폐비 윤씨도 사망하였고 광해군은 이후 제주도로 이배되었다가 1641년에 사망하였다. 모호는 광해군 지묘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다. 이상 조선왕조실록 초급 3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e stars shine too.